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잠깐 리마인딩. 오케이? 리마인딩. 아, 또 이제 걱정이네요. 이제 기말고사 딱 되면 또 이제 통계 쪽 부분 다 잊어버리고 있겠죠? 돌아버리겠어요. 1학기 기말이 되든 2학기 기말이 되든 다 잊어버리고 있겠죠? 돌아버리겠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배우게 될 정규분포. 지금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상태는 항상 정규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배우고 나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죠, 그지? 확률분포. 이런 걸 배웠어요. 확률분포 배웠습니다. 확률분포 배웠고, 거기서 이제 확률분포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확률 변수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서, 그러면 여기까지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 이제 이산확률 변수라는 걸 다뤘던 거야. 일단 뭐가 됐든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그래서 요거 디자인이 일단 머릿속에 좀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디자인이냐면 확률분포에서 확률 변수들의 평균, 그건 다시 얘기하면 기대값 이렇게 표현도 된다고 했었고, 확률 변수들의 평균은 분명히 간단히 써보면 어떻게 됐다? 시그마 xi pi였다. 요게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확률은 이와 같은 확률 변수들의 평균이었다는 사실, 이 디자인 절대 잊지 마시고, 오케이? and 자, 분산의 정의는 뭐였죠? 아예 한국말로 해줘야지. 편차 제곱들의 평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평균이니까 시그마 pi지. 근데 그런 확률 변수가 뭐가 된다는 거야? 편차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냥 그 문장 들어오시면 분명히 여기가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이다. 이런 어떤 구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니네가 이제 영어 보시면 이제 영어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 according to 이렇게 나오잖아. such that 뭐 이렇게 나오잖아. 뭐 안 나오면 말고 뭐 그런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이제 어떤 구문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관용어구로서 문장을 그냥 그대로 쓰듯이 계속 써주는 것 뿐이야. 그냥. 근데 이제 얘에 대한 뭐는 실제 계산하는 식은 물론 이렇게 놓고 계산할 때도 있겠지만 계산식은 분명 뭐였다? 한국말로 별량 제곱들의 평균에서 리얼 평균의 제곱을 뺀 것. 그냥 평균만 쓸 줄 알면 되잖아. 그게 이게 뭐야? 너희들의 평균에서, 그지? 원래 리얼 평균의 제곱을 셀이 뺀 것.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막상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잘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단 1차적으로는 뭐냐면 시그마 쪽에서 우리가 저 식을 자연스럽게 좀 쓸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 싸움이 기본적인 포인트의 맥락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확률분포를 배우면서 자, 좀 독특한 확률분포를 하나 배웠으며, 좀 독특한 확률분포 중에 하나는 분명 뭐였냐면 이항분포라는 걸 했다고. 이항분포. 오늘 요 이항분포 이야기가 또 나올 거야. 또 나올 텐데, 자, 이항분포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포가 이항분포임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팔 아프게 한글로도 쫙 써줬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어떠하면 이항분포다?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된 독립시행을 n번 시행했을 때, 그잖아.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은 분포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번, n번 시행할 수도 있지만 문제의 디자인에서는 그걸 여러 명한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 수, 이런 걸 확률 변수. 물건, 여러 개에게 했을 수도 있고, 그때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물건의 개수를 확률 변수 삼은 분포. 딱 그 디자인 튀어나오시면 그냥 보자마자 아, 우리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그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다. 그럼 그때 그 이항분포를 따르고라고 하면 잽싸게 우리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 n번 시행했을 때 사건의 발생 확률 p 이렇게 했다는 사실 물을 수 있어야겠고, 그럼 그랬을 때 우리 그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에 대한 평균, 그건 얼마고? np고.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의 분산은 누가 되더라? np의 1-p. 딱 이렇게 있고, 개념상 여러분들이 어떤 이항분포를 놓고 봤었을 때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어떻다는 사실. 이항분포에서 사용하게 되는 확률은 독립시행의 정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탁 그냥 그런 주제들만 머릿속에 튀어나오면 돼. 근데 이제 그런 게 머릿속에 있어도 문제가 잘 안 풀리는데,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없으면 문제는 더 당연히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얘기하지만 본인 생각으로 만드는 과정, 본인 생각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때부터 문제 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부득이하게도 이제 뭐 하니까 이제 나 고등학교 때 학원 다닐 때랑 좀 다른 거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 학원 다녀요 다.
월수금반 화목토방에서 월수금에는 수학 배우고 화목토에는 나도 영어 배웠고 주말에는 뭐 이제 국어 논술도 하고 과학도 좀 배우고 다 했어요. 나도 강남 파라콘 출신이에요. 자, 나 우리 엄마 그래갖고 과외도 붙였어요. 그때 서울대 생물학과인가? 그 형 딱 붙였는데 형 나한테 자꾸 너무 잔소리해갖고 짜증나갖고 한 달하고 끊었는데 다 그러고 살았어요. 강남바닥에 사는 사람 다 그러고 산 거야. 20년 전에도. 딱 했는데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 때는 학원에서 숙제가 따로 없었지 뭐. 그냥 뭐 알아서 공부는 지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충분히 학습할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지만 대치동에서 학원 운영하면서 숙제 안 내는 학원이면 등록이 안 되니까 망하니까 부득이하게 숙제라는 걸 내긴 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이게 수학할 준비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장난쳐 볼 수 있잖아. 뭘? 자, 내가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좀 똑똑하게 쓰라고. 쓸 때도 좀 알고 쓰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자, 그럼 봐. 니네가 한 글자를 쓸 때마다 실수할 확률이 P로 고정돼 있다 치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잖아. 실수하는 그지? 한 글자든 뭐든 실수하는 고정돼 있을 때 그걸 n개의 글자를 썼을 때 실수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횟수를 확률 분포로 잡아볼게. 무슨 말이야? 그럼 분명히 뭐라는 얘기야? 네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오케이? 실수할 문제수의 평균은 더 늘어나는 거야. 적게 써. 알았어?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전기를 하든 뭘 하든 무턱대고 막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꾸 막 쓰려고 하다 보니까 다 쓰려고 그래. 모든 걸 연산지를 해서. 그럴수록 오히려 더 실수할 확률은 더 뭐한다? 증가한다. 특히 이제 이번에 1학기 때 미적분원 시험 보게 되잖아. 그때 다항식 할 때 다항식 예쁘장하게 다항식의 정리의 교과 과정대로 예쁘게 단촐하게 쓰면 된다고. 근데 무턱대고 막 쓰다 보면 무조건 실수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데? 여기 수학으로 증명이 되잖아. 고정돼 있어. 많이 썼어. 많이 쓸수록 실수하는 문제의 수는 그지? 그 평균은 더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데? 정확하게 이제 그래갖고 미적분원 내신할 때 다항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키포인트라고 분명히 수업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 맞춰갖고 자꾸 써버릇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여러분들이 자, 뭘 할 수 있다. 미적분원 내신도 충분히 좀 잘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이제 오늘의 수업. 자, 누구 들어갑니다?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분포라는 내용 들어갑니다. 자, 재미없는 내용 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주절주절 말하는 개념은 좀 많을 거야. 근데 실제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어차피 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초반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되게 낯선 부분에 대한 개념과 용어들이 또 들어간다는 부분, 그것만 좀 약간 연두해 두시면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다? 확률 분포라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확률 분포라는 걸 하고 있고, 자, 구분을 져주면 확률 분포는 분명히 자, 우리가 확률 변수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구간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모든 실수를 확률 변수로 삼았을 때 그와 같은 확률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 한다고.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모든 실수를 오케이? 그런 확률 변수 뭐다?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변수. 그래서 그런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는 분포를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게 아닌 확률 변수들. 오케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 한다? 이산확률 변수라 하고, 이산확률 변수. 그리고 그런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루는 분포를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네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이산확률 변수를 다루었을 때 그런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의 과정,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 또한 동시에 그런 이산확률 변수를 다루는 것 중 우리의 확률 변수가 좀 독특하게 행위를 할 때가 있었단 말이야. 즉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독립시행을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은 분포, 그런 분포를 우리가 특별히 이름 붙여서 뭐라 불렀냐면 이항 분포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였었고, 그땐 우리가 이항 분포임을 알아차렸었을 때는 분명히 뭐가 있었다. 아, 복잡하게 쓸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쓰면 다 끝이었고, 그지? Binary Distribution NP 이렇게 우리가 써주는 걸로 충분히 얘기가 해결됐으며, 그런 놈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된다는 거 방금도 확인해봤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용어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야. 이런 어떤 이산확률 변수를 다뤘을 때
확률 변수 x에 대응되는 확률이 만약 규칙이 있었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표로 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어떤 함수의 모습으로 쓸 수 있었으며 그때 써지는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다? 확률. 뭐라 불렀다? 질량 함수입니다. 라고 불렀었던 사실까지 머릿속에 어떤 용어적인 부분들이 일단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연속 확률 변수. 넌 뭐냐? 도대체 오늘 하게 되는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 이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어떤 구간 안에 임의의 실수값을 확률 변수로 삼았을 때 이런 거야. 즉 예를 들자면 정석책에 아주 얘가 아주 화끈하게 잘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 어떤 요런 어떤 원이 하나 있다 치고 자 여기 중심이 있어. 뭐 그냥 시계야 시계. 그럼 나름 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라 쳐보자. 그럼 원둘레 길이는 얼마야? 2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내가 나름 요 원 둘레에다가 뿅 해갖고 그 둘레의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었을 때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까지 길이들을 눈금으로 싸그리 다 썼다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분명 이 원둘레는 분명 2파이니까 그것은 분명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임의의 실수들 중 누구든 다 대응할 수 있겠지. 그때 나름 어떤 시계바늘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시계바늘 갖다가 내가 고장내갖고 탱 쳤을 때 걔가 언젠가 멈추겠지. 그때 이와 같은 시계바늘이 나타내어지는 그런 숫자를 확률 변수라 삼았다라면 분명 그와 같은 확률 변수는 분명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임의의 어떠한 실수값 중 하나는 무조건 다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즉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구간 안에 존재하는 임의의 모든 실수값을 확률 변수로 삼은 그와 같은 확률 변수, 그런 식으로 잡은 확률 변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연속 확률 변수라 한다 이거야. 여기까지 콜? 감정 잡았지, 그지?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가는 기초적인 관심은 뭐냐면 확률 변수가 있었을 때 그와 같은 확률 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값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분명 어떻게 썼냐면 확률 변수들 잔뜩 써놨었고 그에 대응되는 확률들 써놔서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너 곱하기 너 떡이 너 곱하기 너 떡이 너 곱하기 너 떡이 너 곱하기 너 이렇게 했었다 이거지. 근데 그건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로 오다 보면 구간 안에 존재하는 임의의 모든 실수값은 겁내 많잖아. 겁내 많은 정도가 아니지. 걔 무한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하듯이 확률 변수 하나당 대응되는 확률을 잡아서 너 곱하기 너 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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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야 있겠지만 그 뭐 인류 역사가 무너지고 뭐 지구가 뭐 몇 번 해도 끝장이 안 나는 그런 일이겠지. 무슨 말 콜?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애시당초 이상 확률 변수에서 하듯이 너 곱하기 너 떡이 너 곱하기 너 떡이 너 곱하기 너 떡이 너 곱하기 너를 하는 과정은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래 이제 그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가 기본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땐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이용하여 그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며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룰 때에는 우리가 뭘 확률 질량이 난다. 밀도 함수라는 것을 도입하여 요놈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이용하여 평균과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 그놈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리는 저놈이 과연 무엇인지 수학에서는 뭐라고 너를 정의했는지 당신들은 알고 있나요? 이런 게 기본적인 시험 문제야. 일단은 뭐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지금 하는 내용은 이해하는 거 아니야? 정의야. 오케이? 자, 그러니 일단 그놈의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부터 하나씩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짠.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나의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값을 가질 때,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요 구간 안에 있는 임의 x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해. 자, 다음에 두 가지. 첫 번째 뭡니다. 일단 첫 번째 요 구간 안에 있는 임의 x에 대해서
가지는 함수값이 기본적으로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요 놈이 누가 되시는? 1이 되시는. 이런 두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 fx를 우리가 뭐라 정의한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한다 이거야. 오케이? 물론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해. 요 fx라는 함수의 이름은 확률 밀도 함수야. 그래서 가지는 함수값이 곧 확률을 의미하지는 않아. 오케이? 그 확률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요 놈을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나름 뭐야 인티그랄이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지? 인티그랄은 분명히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들어갔던 정적분의 정의가 있었으면 분명히 여전히 이 인티그랄도 썸의 의미가 있잖아. 그럼 나름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냥 확률의 총합이 그지? 1이에요.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해하셔도 괜찮다고. 오케이 콜? 즉 확률이 또 뭐 할 수는 없어. 음수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 가진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런 확률 밀도 함수에 제공되어 있는 요 구간 안에서의 모든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요걸 때렸을 때 그 값이 얼마 되면 1되는 저 두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 fx를 뭐라고 정의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했다. 끝. 됐음? 자,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쪼로롱. 자, 뭐 어떤 함수 fx가 있을 거야. 그가 분명 어디부터? a부터 b까지 이렇게 있었을 때 함수값이 닌길이 하고 그리고 정적분 뭔지 알잖아. 그지? 함수값 양수니까 분명 정적분의 값이 분명 넓이를 의미하겠지. 여기는 요만큼 전체의 넓이가 얼마 될 때? 1이 될 때. 알았어? 그런 함수의 이름을 뭐라 한다? 확률 밀도 함수를 한다 이거야. 여기서는. 되셨어?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관측하려고 하는 그런 확률 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볼 텐데 자, 그 이전에 앞서 이제 이런 것부터 볼게. 자, 그럼 확률도 좀 구해보겠다 이거야. 확률. 즉 뭐냐? 나름 우리 확률 변수가 알파라는 값으로부터 베타라는 값 사이에 있게 될 확률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입니다. 요렇게 정의했어. 자, 보시면 돼 그냥. 어떻게 해요? 나름 알파에서 베타 요렇게 있으니 즉 뭐야? 얘가 말한 건 뭐야?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로 정의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전체 넓이가 뭐야? 1이니까 분명 그 부분의 넓이는 0.5씩 자명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때에 대한 확률은 확률 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할 확률은 그냥 요놈의 뭐로 정의했다? 넓이로 정의했음. 끝. 자, 쫄지 말고 실제로 요 개념상 저렇게 쓰여지는 것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 때 그 정적분에 뭐 대단한 기술적인 테크닉과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야. 간단하게 그냥 의미 정도에 대한 부분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된다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됨? 자, 그럼 2절. 야, 그만 자. 너 자다가 돼. 큰일 나. 안 돼. 자, 그러면 평균과 분산을 본다고 했습니다. 평균과 분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쓸 거 없어. 정석에 다 쓰여져 있어. 이런 내용들은. 느낌이 더 중요해. 자, 그럼 봐. 우리 확률 변수들의 평균은 당초 어떻게 되나요? 이거야. 그럼 다시야. 이쪽에서 한번 볼게. 정신 차릴 수 있게끔.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분명 뭐였다? 시그마, xi, pi였고. 그지? 그리고 분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정의가 어떻게 잡혔었다? 편차 제곱들의 평균. 그리고 그놈에 대한 계산식은 분명 어떻게 잡혔었다? 이거의 제곱들의 평균에서 누굴 뺐다? 리얼 평의 제곱을 뺐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 문장만 좀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플레이야.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 자, 누구 세계에서? 자, 누구냐 이거?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그 세계에서의 평균. 널 한번 알아보시면 여기도 이제는 똑같이 보면 돼. 정적분이 뭔지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신다라면 정적분 분명 리미트 시그마가 바뀐 거잖아. 정의 자체에서. 그 여기는 요 시그마가 그냥 누구로 바뀐 거냐면 너로만 바뀐 거야. 무슨 돼? 그래놓고 확률 변수가 A부터 B까지 존재하니까 A부터 B까지 XI, PI라며. 그럼 여기는 너를 갖다가 확률을, 그지? 확률 밀도 함수가 요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X 곱하기 FX DX예요. 이렇게 처리되는 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들의 평균이다 이거야. 이게 됨? 이게 됨? 요 디자인 요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 똑같이. 이게 됐어? 자, 두 번째야. 그럼 분산도 좀 써볼래? 분산. 시그마 확률이라고. 편차 제곱들의 평균. 오케이? 그러니까 여전히 시그마 A부터 B까지
편차 제곱들의 평균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돼. 디자인 동일하지? 얘만 되시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and 그때 실제 계산식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별량 제곱들의 평균에서 리얼 평균의 제곱을 셀이 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 쓰는데 니네가 따로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지. 그지? 여기서에 대한 정확한 암기만 되어 있으면. 그지? 근데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 같잖아. 그냥. 평균의 문장. 오케이? 너희들의 평균. 별량 제곱들의 평균에서 리얼 평균의 제곱을 뺀 것. 요것만 머릿속에 디자인되어 있으면 연속 확률 변수 들어왔었을 때 평균과 분산 요식 쓰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 이거야. 여기까지 1절. 자, 근데 봐, 잠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뭐냐면, 여기에서는, 여기 단어, 통계에서는, 요게 메인 테마가 아니야. 알았음? 네, 나와 있으니, 그리고 간간히 이것에 관련돼서도 문제는 기본 문제로서 출제는 될 수 있으니, 일단 아시기는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메인 테마가 돼서 여러분한테 뭐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또한 동시에 잠시 후에도 직접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이하면서 같이 노닥노닥 거리다 보면 더 감이 올 수 있겠지만,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메인 테마가 뭐였냐면,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메인 테마가 뭘 하는 거냐면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메인 테마가 아니야. 여기서는 뭐냐면 확률을 구하는 게 메인 테마야. 근데 그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정적분 이용해서 구하나요? 그러지도 않아. 알았어? 그냥 표 보고 구할 거야. 표 보고. 알았어? 뭘 보고 한다고? 표 보고 할 거야. 그러니 됐다 문제 풀 때는 너무 쉽고 실전 문제에서는 우리가 뭐 할 일이 없다? 정적분 때릴 일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 간단하게 개념 연습용 문제로서 정적분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럴 일도 거의 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됨? 그러니 일단 다시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평균과 분산 그리고 우리 확률 변수가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게 될 확률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런 것들 분명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 머릿속에 알고 시험 문제는 분명 어떤 건 출제된다고 그랬어?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를 당신들은 외우고 있나요?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외워질 수도 있지 뭐 그지? 재 갖고선 문제풀이를 진행한다. 이거야. 여기가 콜?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볼게. 그노마가 도대체 뭔지 한번 볼게. 자, 192페이지 펼쳐봅니다. 자, 192페이지 펼쳐보시면, 자,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그냥 아주 기초, 생기초. 자, 10-1번이에요. 쓱.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줬대. 쇼로롱 해갖고 kx에요. 마이너스 k배 x 마이너스 2 푹 이렇게 잡혀 있어서 자, 0 쿡쿡쿡 x 쿡쿡쿡 1 x 쿡쿡쿡 1 쿡쿡쿡 2 뭐 이렇게 있대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제시됐대. 여러분 봐. 그때도 내가 잠깐 잔소리했지만 자, 이상확률 변수에서도 확률 질량 함수가 제시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뭘 준다? 미지의 상수를 하나 껴주고 오케이? 미지의 상수 하나 껴주고 그 미지의 상수 하나를 결정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확률의 총합이 얼마다? 1이다. 그걸로 구한다고 했어. 여전히 연속 확률 변수로 들어와도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제시되면 무조건 미지의 상수 하나는 껴놓고선 출발한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들한테 저 미지의 상수 하나를 반드시 구하고 나서 문제풀이에 출발하게끔 진행을 해준다고. 근데 그 결정하는 거는 여전히 또 어렵지 않고 여기에서는 그냥 뭐 하면 돼? 확률의 총합인 1. 그지? 이쪽 동네에서는 뭐 하면 된다? 넓이가 1. 그걸로 결정한다 이거야. 오케이? 즉, 봐.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럼 대놓고 이제 뭐 하자는 얘기니까 그림 그리라고 문제에서 줬잖아. 그지? 그럼 그림 그리자 이거야. 스빠라바빠삐야 뽀또꽁 똥꽁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 분명 0에서 1까지는요. 호도독 여기 1이야 치면 분명 너래요. 길기가 음수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유는 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당연히 길기는 뭐인 상태다? 양인 상태요. 오케이? 그럼 1일 때 가지는 함수값 당연히 얼마입니다? K군요. 자, 그럼 여기는 너네요. 분명 1부터는 너래. 1 당연히 집어넣어봐야지. 그지? 1 넣어봤더니 K니까 여길 지나고 지나는 점은 어디? 딱 여기를 지나는
요 딱으로 생겨먹은 함수래. 그러면서 딱 요 동네에서만 정의를 해줬네. 자, 그러니까 대놓고 볼 것도 없이 네가 진정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라면 분명 그래. 함수값 0보다 큰 거 됐어. 그지? 두 번째 뭐 하시면 돼? 이놈에 해당되는 무엇이? 그 넓이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만 확률 밀도 함수다. 어렵지 않다고. 오케이? 쉬워 되게. 밑변 길이 얼마니까? 2니까 당연히 높이가 얼마여야 돼? 1. 그지? 그래 전체 넓이가 1 될 거 아니야. 오케이. K값 편하게 구했다. 1. 구하시면 그만. 자, 그 다음.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확률 좀 구해달래. 자, 뭐라고 해달라면, 자, 0.5부터 확률 변수가 1.5일 때까지에 대한 확률이 어찌 되십니까? 이런 게 질문이라는 거야. 자, 0.5부터 1.5랍니다. 자, 가볼게요. 0.5 대충 여기 있었겠지, 그지? 1.5 어디? 이쯤에 있었겠지? 아니야, 개념의 의미 연습하자는 뿐이야.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얼마다? 여기가 0.5, 여기가 1.5 됐으니까 그때에 대한 확률은 분명 뭐로 구한다? 이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넓이로 해당을 합니다. 이런 뜻.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재능껏 구하시면 되겠지 뭐,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 해달라고 했다? 세 번째, 아이 귀찮아. 세 번째, 평균도 좀 구해주고 분산도 좀 구해달라고 했대. 그럼 뭐야? 평균? 머릿속에 시그마 xi, pi 이렇게 잡혀있다라면 이쪽 동네에서는 인티그랄, 그지? 확률 변수 0에서부터 어디까지 있어? 2까지 있지, 그지? xi, pi, 그잖아. 그 x, fx, dx 이거 발라주면 되겠고, 그잖아. 그 분산 구해달랄 때 분산 그럼 계산할 거니까 너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리얼 평균의 제곱을 세리 빼면 그만. 이거 아니야. 당연히 요 값은 여기서 구한 값 갖다 써주면 되겠고, 그잖아. 자, 그러시면 이게 정적분 하는 거지 뭐. 그럼 우리 적분 변수가 0에서 2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인정? 근데 그때마다 1일 때 함수가 바뀌어 있잖아. K값 나는 이미 얼마란 걸 알아놨고 1이란 거 알아놨고, 그지? 그 당연히 여기는 네 정적분 하려면 0에서부터 1까지는, 그지? 너에 해당되는 게 너니까 갖다 발라놓을게 x의 제곱 dx 해주시면 되겠고, 플러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너는 너니까 뭐야?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의 뭐다? dx 이렇게 발라주시면 끝. 대단한 거 아니라고. 충분히 또 여기서도 구간 나눠서 할 수 있겠지 뭐. 되셨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쯤 하는 게 누구에 관련된 얘기다? 본 스토리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했던 얘는 당연히 저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지? 저게 실전 문제에서의 메인 테마는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요 정도 그냥 값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볼게. 자, 뭔 얘기를 또 할 거냐? 자, 수학 누가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죠? 귀찮은 거 좋아해? 싫어해요. 나도 싫어.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귀찮음이 자꾸 생기게 되느냐? 이런 귀찮음이 생기게 된다고. 자, 매번당 어떤 확률 변수들의 평균과 분산 이런 걸 구하거나 아니면 확률을 구하게 되다 보니까 매번당 귀찮게 그런 어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런 값들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되니까. 수학하는 아저씨들도 매우 귀찮았을까? 안 귀찮았을까? 귀찮았지. 그래서 본인이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뭘? 예쁘장한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에 수학하는 학생들이 너무 귀찮지 않게 수학하라고 아주 착하게도 그 천재들이 나한테 아주 예쁘장한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 그 이쁘장한 걸 이용해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뭐 하면 된다? 놀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 콜? 아주 편안하게 뭐 하면 된다? 놀면 된다. 자, 그럼 뭐 하고 놀 건데? 분명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좀 독특한 무엇이 있었어? 확률 분포가 있어서 그놈의 이름을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해서 잡아서 진행했었던 게 있었다라면, 이쪽 동네에서는 아주 좀 독특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 수학하는 선대 아저씨들이 만들어줬어. 아주 독특한 확률 밀도 함수. 그게 뭐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아주 이쁘장한 곡선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 자, 어떤 함수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fx는 이렇게 생겼어. 즈바라바빠 루트에 쓱 2파이에 자 시그마 분의 1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뭐라고 돼 있니 이거? 이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요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재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기똥차죠. 정토식에 쓰여져 있지, 그지? 이런 아주 예쁘장한 함수를 만들어 주셨어. 전 물론 이제 유도돼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야, 저게. 유도 만들어지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굳이 저걸 유도할 필요가 없고, 당신한테 유도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오케이. 그냥 이런 걸 만들어 놨다 이거야. 정규 곡선. 자, 그러니, 당신들이 이제 학습해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생겨먹은 정규 곡선,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외울 필요 없어, 오케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뭐다? 저놈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를 아는 게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야. 오케이, 콜? 저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근데 뭐 저놈의 특징이 뭐 대단하진 않아. 자, 일단 특징. 너의 특징은 그 정의역이 실수 전범위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실수 전범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짜라란 짜라란 짜잔 모든 실수 전범위고 그러고 나서 그놈이 생겨먹은 모양이 요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면 돼. 즉 정규분포 곡선이라 라고 이제 멘트가 하나 날라오기 시작하면 정규분포 얘기가 날라오면 자 우리의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곡선이다. 이렇게 그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다시야 뭐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그놈은 분명 어떻게 생겼으며 전범위로 한다고. 이게 쫙 이 x가 정근선으로 쫙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니는 분명 쏘르륵 이렇게 예쁘장하게 정석이는 이제 종 모양 이렇게 한 거야. 종 땡땡 칠 수 있잖아. 이렇게 종. 오케이. 저렇게 생겨 있어서 평균에 대하여 좌우 대칭. 오케이. 평균에 대하여 뭐한다? 좌우 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독특한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한 거라고. 그게 당연히 여기는 이놈 너 그냥 확률 밀도 함수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저 무한히 뿅 무한히 쫙 갔었을 때 그 전체의 넓이는 당연히 얼마 되냐면 1이 된다고. 확률 밀도 함수 무조건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며. 너 1 되고. 다시야. 이간 템포만 있으면 돼. 정규분포. 얘 그림 딱 그려놓고 너의 특징이 뭐다? 평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의 그래프다.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여기가 콜. 엔드. 자, 좀 더 가보면 그럼 이제 만약 우리의 확률 변수 x가 이와 같은 정규분포 곡선을 타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라고 하고 오케이? 이항분포를 따라요가 있듯이 정규분포를 따라요가 있고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정규분포는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얘기해서 보통 n 이렇게 써주고 n 그리고 누구입니다? m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표현해서 써준다고. 오케이? 이항분포일 때 뭐였고 마이너리 디스트리뷰션 np였지 그지?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뭐라고 써준다? n m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준다고. 여기는 너의 의미는 딴 거 없어. 뭐야? 확률 변수들의 평균을 요 자리에 갖다 써주고 요 자리에 들어간 요거는 뭐라고 우리끼리 뭐라고 한다고 했지? 쟤는 분산이라고 했는데 그치? 그지? 분산을 갖다 써줍니다. 이게 끝이야. 오케이? 별 대단한 내용 없고 그냥 저 내용으로 끝. 자, 우리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오예 오예 알았음 너다 라고 써주신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근데 나름 또 이제 좀 이왕 편하자고 들고 와서 얘를 만들어 놨는데 잘 보면 나름 뭐야 이런 어떤 표준 편차가 얼마냐 우리의 평균이 얼마냐에 따라 우리 곡선의 경향이 조금씩 계속 좀 바뀔 수도 있나 봐. 평균이 얘인 놈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평균이 요런 쪽에 있는 놈은 또 곡선이 또 평행 이동해서 옮겨졌겠고 분명 표준 편차라는 게 우리의 별량들이 그지?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값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면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평균이 얼마냐에 따라서 모양은 이 모양 그대로 갖고 가겠지만 여기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바짝 이렇게 생겨서 뭐 이렇게 바짝 생겨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잖아. 약간씩 모양이 좀 약간 귀찮아진다 이거지. 그지? 조금씩 변형되니까 그런 것들마저도 귀찮아졌나 봐. 그래갖고 이 아저씨들이 아이고 무슨 일을 벌였냐면 우리의 변수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변수의 표준화 라는 작업을 거쳐서 이게 뭔지 이제 알려드릴 거야. 변수의 표준화. 저는 어떤 변수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뭘 만드셨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기가 막힌 분포를 만들어내신 거야. 오케이? 이 기똥찬 분포를 만들어내셔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싸그리 다 저기서도 봤듯이 뭐해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무슨 확률을 구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했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런 걸 만들어 두신 다음에 이런 정규분포 표라는 것까지도 다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적분할 필요 없이 저딴 것들을 할 때 그냥 표를 보면서 문제풀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 콜? 아무것도 괜찮?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과정까지 딱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기본적인 포인트에 다라고 보시면 돼. 되냐면 다야. 오케이? 자, 그럼 얘 하나씩 좀 말씀을 더 드려나가도록 할게. 자, 그럼 일단 저기서 변수의 표준화 작업이라고 했는데, 변수의 표준화 작업. 그거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게 있었어. 어떤 거였냐면, 기본 문제 풀면서 했었던 내용인데, 스파라바빠삐야뽀또 파라바라바빠빵 따빠라바빠삐야뽀또 파라바라바빠빵. 자, 봐. 이런 거 봤었던 거 기억나나 봐.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었을 때 너희들의 평균으로 빼고 너라는 확률 변수들에 대한 표준 편차로 셀이 나눴을 때 저거 기억나? 오케이? 자, 너희들의 평균 얼마였어? 외우고 계시라고 했는데 너희들의 평균은 얼마? 제로고. 오케이. 너희들의 누가? 분산. 분산이 얼마였고? 1이었고. 딱 저거. 오케이. 저게 변수의 표준화 작업식이야. 즉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자, 내가 본래 관측하려고 했었던 확률 변수 x가 있어. 오케이? 있었을 때 그놈들의 평균으로 빼고 그놈들의 표준 편차로 셀이 빼서 새로운 확률 변수 하나를 만들었다 이거야. 저 작업의 이름을 우리가 변수의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 그 저런 z를 우리가 표준화된 변수 z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이 작업을 변수의 표준화 작업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해할 거 아니야. 그냥 작업의 이름을 그렇게 하겠대. 알았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알았어. 저 작업을 우리가 무슨 과정? 변수의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고 여기는 너를 뭐다? 표준화된 변수 z 이렇게 부른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 정도는 꼭 있으셔야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표준화된 변수 z들의 여기 썼지만 평균은 얼마고? 제로고 표준화된 변수 z의 분산값이 얼마다? 1이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엔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 이유는 그걸 아냐고 싸가지 없이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에. 오케이, 여기까지 콜. 즉, 자, 확률 변수 x가 뜨르륵 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하면 분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서 써진다고 말씀드렸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평균, 요 자리에 있는 게 분산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지극히 자연스레 여러분들이 표준화된 변수 z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들의 평균은 얼마? 빵. 오케이? 분산값 얼마?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표기돼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야. 즉 표준화된 변수 z에서는 평균이 얼마? 빵. 분산값 얼마? 1. 어렵지 않은 값들이잖아, 그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콜? 자, 그럼 봐. 그럼 여기 있는 이 작업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변수의 표준화 작업입니다. 라고 이름 붙인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알아둬야 할 것은 변수의 표준화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일단 알아두는 게 기본 개념. 변수의 표준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자,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확률 구하려고 잠시 후에 이제 보시면 알게 됩니다. 되게 쉬워요. 어려운 과정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되게 손쉬운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되게 손쉬워요. 손쉬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지. 두 번째. 이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여기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자, 어떤 거냐면, 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확률 변수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야. 도구가 된다. 변수의 표준화로서 자 뭐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거야. 자, 통계 쪽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평균과 분산 이런 것들이야. 그런 어떤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확률 변수들을 통일된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거지. 뭐 니든 변수의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싸그리 다 누가 돼? 평균이 빵. 표준 편차 얼마 돼? 1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기준하에서 걔네들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싶을 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지.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어머머머머 이런 일이 벌어졌어. 중간고사 봤는데 내가 수학 점수 받은 게 있고 영어 점수 받은 게 있다 이거야. 각각 영어랑 수학 점수 받았는데 봤더니 학년 평균이 있고 각 과목당 학년의 평균과 분산 이런 값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랬을 때 내가 수학을 72점 맞았어. 그리고 영어를 58점 맞았어. 누굴 더 잘 받느냐 이런 싸움인 거야. 이게 우리는 등급제에 있다 보니까 그잖아. 절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그지? 등급제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몇 등급인지를 알려면 내가 상대적으로 남들과 봤을 때 얼마만큼 더 잘 받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것들을 탐구할 때 써먹는 거다 이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정석책에 가족이 함께 하는 문제로서 어디 나와 있냐면 저기 19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198페이지. 자, 요것도 이제 그대로 단품으로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가 되는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뭐 이제 아버님들 다 공부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봐. 그 문제 볼게. 쓱쓱쓱쓱 10-2번. 자,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에 돈은 절대 안 올리시는구나. 대졸 신입사원은 그 월급의 평균이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자 걔네들의 평균이 얼마냐면 여기 200만원 여기는 2,500달러 일본은 21만 엔 이렇게 됐더래. 그리고 그들의 표준 편차가 얼마였냐면 한국 10만원 자 미국 얼마 300달러 일본은 25,000엔 이렇게 있었대. 자, 위에 3개국에서 임의로 한 명씩 뽑았던, 오케이? 임의로 한 명 뽑은 거야. 한 명 뽑은 그 놈들의, 자, 월급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 한국 놈 215만원, 자, 미국 놈 2,800달러, 자, 그리고 누구다? 일본 23만 엔을 받았대. 그랬을 때 각각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의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달라고 했대. 나름 놓고 보면 한국 놈도 평균보다 많이 받았고 미국 놈도 평균보다 많이 받았고 일본 놈도 마찬가지로 많이 받았어. 근데 누가 더 많이 받았냐 이런 걸 좀 보고 싶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단순하게 15만원 더해요 뭐 300달러 더해요 뭐예요 이거 2만 엔 더해요 라고 해서 그것만 갖고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냐 덜게 받았냐를 대화할 수가 없었던가 봐. 오케이? 나름 평균도 다르고 퍼져 있는 정도들도 다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들을 오케이? 상대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려면 그 통일된 하나의 기준하에서 하면 되겠다 이거야. 그게 분명 뭐냐면 변수의 표준화 작업이다 이런 거야. 내가 관측하려는 확률 변수들을 그들의 평균으로 빼고 그들의 표준 편차로 셀이 빼서 만든 너에서부터 대화의 작업을 해보겠다 이거야. 오케이 콜? 그럼 분명 너는 그래요. 너는 쇼로또또또 젯 이렇게 있을 때 분명 그 평균이 얼마라고? 제로라고 이렇게. 오케이? 평균 제로 분산 1. 내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사실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자 그럼 볼게. 자 하나씩 보자 이거야.
그럼 너를 내가 이런 어떤 변수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이쪽으로 들고 오시면 이런 거야. 그러면 그 Z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 숫자가 바뀌는가? 이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너의 변수 215 마이너스의 누구다? 그들의 평균 200만 스르륵 그걸 누구로 나눠? 표준면 10으로 나누자 이거야. 그럼 이게 얼마야? 1.5네 그지? 그게 한국놈 어디 있어? 아 1.5 여기에 위치하고 있네 그지? 자 미국놈 볼래요 미국놈. 자 누구에서? 2800에서 누굴 빼버려? 2500을 빼버리고 그거 나서 누구로 나눴어? 300으로 셀이 나눠버렸지. 그럼 얼마야 그건? 1이지 1. 아 미국놈 1 미국놈 1 미국놈 1 미국놈 1 오케이? 자 그럼 일본놈 남았네 일본놈. 자 일본놈 얼마 받았냐? 뭐 걔 23만엔 거기서 얼마야? 21만원 빼고 2.5만엔 그잖아? 그럼 여기 2고 여기 얼마야? 여기 2.5면 그지? 이 분모가 더 크지 그지? 그잖아? 그럼 0.5씩이라는 얘기잖아 0.5씩 오케이? 숫자를 바꾸셨네. 자 0.5씩이지 이해됐음? 자 그러니 한국놈은 그 나라의 평균에서부터 저기 215만원 받은 너는 그지? 너는 한국의 평균에서부터 요만큼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놈은 미국놈의 평균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일본놈은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다 이거지. 됐음? 그게 각각 자국 내에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분명 한국놈, 그 다음 미국놈, 그 다음 일본놈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변수의 표준화 작업을 해보시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아유 개편하시면서 숫자를 바꾸셨네. 옛날에는 한국놈 다음에 일본놈이었는데. 자 넘어가도 돼? 무슨 말 하는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알았음? 됐죠? 의미가 이제 이 의미가 있다. 이것도 그냥 계속 이제 보면 센수학 숙제 풀다 보면 이런 거 한번 해달라 나와. 그럼 예시는 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학, 영어 성적 이런 식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아셨음? 자, 표준화식 일단 머릿속에 알아야지. 재미 되게 없어. 재미없는 것만큼 문제도 되게 쉬워. 오케이? 자, 갈게 계속.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봤으면 자, 변수 표준화 뭐다? 확률을 쉽게 구하려고 이런 거야. 얼마만큼 쉽게 구하려고 난리 부르스냐. 한번 볼게.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본다. 199페이지 10-3번. 짜라빠빠빠. 여기는 그냥 또 이제 이쪽 단원에 있는 내용의 밑밥을 까는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돼. 자 10-3번. 너는 누군데? 확률 변수 x가 야 신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60의 2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이럴 때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의 확률을 구해줘 빵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probability 쪼롱쫑쫑쫑 이렇게. 자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 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여기를 잘 보시면 돼. 그냥 아저씨들 자 이렇게 가르치래. 그냥 뭐 그래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누굴 이용하여?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우리가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너라는 확률 변수를 내가 뭐 한다? 변수의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변신시킨다 이거야. 즉, 자 내가 너를 Z로 바꿔주시면 저 58 표준화 한다 이거야. 너란 놈 빼기 니들의 평균 나누기 누구게 이렇게 할 수 있죠?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걸 딱 거친 누굴 하라? 너로서 계산해달라 이거야. 그럼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뭐라는 거야? Z가 얼마보다 이게 얼마 이게? 이게 마이너스 1인가 그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시면 돼 그냥. 짱 그래프 그려 그냥. 됐음? 표준화 되면서 Z. 그럼 니들은 짜라빠빠빠 이렇게 오시고 분명 니네들은 누구에 대한 대칭?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하다. 오케이? 표준화된 변수 Z의 평균 얼마라고? 0.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게 될 확률이다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분명 어디 발표해 있어? 여기 발표해 있지. 쭈르릉. 그럼 너보다 크거나 같게 될 그지? 분명히 그 확률이라는 것은 요놈들에 해당되는 넓이래며. 그잖아. 그러면 분명 봐. 전체의 확률이 얼마고? 1이지. 그럼 1절
너에 대해서 좌우 대칭하다고 했으니까 분명 여기 있는 요만큼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넓이는 내가 뭐라고 볼 수 있다? 0.5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만 더 탐구하면 되냐면 요 동네에 해당되는 것의 넓이만 탐구하면 돼. 근데 여전히 너에 대해서 좌우 대칭하다며. 그러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 대한 얘기는 0에서부터 1까지에 대한 요 놈에 대한 넓이로서 해결해도 괜찮거든. 근데 그것을 옆에 있는 표에서 줬단 말이야. 표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니? 이렇게 돼 있지? Z 뼈뼈뼈 뿅뿅뿅 큰 Z 작은 Z 이렇게 있지. 되셨어? 그리고 그 조그만한 Z가 여기 0.5, 1, 1.5, 2 이렇게 나와 있고, 그지? 그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나와져 있는 중이잖아. 인정? 끝났네. 굳이 이쪽에서 보신 이유가 표는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조그만한 Z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요 동네에서 해달라는 것은 0에서부터 1까지에 대한 얘기랑 똑같고, 그럼 그 조그만한 Z가 얼마일 때? 1일 때 대한 얘기고, 그 조그만한 Z가 1일 때에 나와 있는 요 숫자가 있는 거지. 그지? 그거 읽어봤더니 얼마나 돼 있어? 0.3413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 그러면 이 부분, 곧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그 확률이 0. 얼마다? 0.3413이구나. 그러니 이만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확률은 너에다가 너를 셀이 더하신 얼마라고 하시면 되겠다. 0.8413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구나. 끝!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콜. 너무 쉬워? 아저씨 돼? 자, 봐. 아, 중간에 뭐래? 아, 두 번째 거? 오, 놀자고 주는 거야, 놀자고. 자, 누구 보자. 거기 봤더니 57 쿡쿡쿡 x 쿡쿡쿡 누구게 64 이렇게 나와 있대. 자, 너 확률 구하겠다. 뭐 하겠다? 표준화 작업부터 하자. 오케이? 자, 확률을 구할래요? 자, 57은 내가 표준화 시켜주면 57은 어떻게 될까? 57에서 누구 빼? 평균 60 빼고 2로 나눈 거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5인 거지. 여기 64는 평균 60으로 빼고 2로 나눠서 얼마하게? 2. 야, 이거구나. 이거야. 그럼 잽싸게 우리 초보자들 그냥 뭐 하시라? 아, 그림 그려. 이렇게 Z. 빠라빠빠빠. 그림을 그리고 자꾸 그려버려 타세요. 알았음? 그림 안 그리다 아니고 또 틀린다. 그림 그리면서 평균에 대한 좌우 대칭 이렇게 자꾸 신경 써야 돼. 자, 그러니까 뭐입니다. 마이너스 1.5부터 2까지면 마이너스 1.5는 여기 있었겠고 2는 한 이쯤에 있겠네. 그지? 요만큼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0에서 2까지는 거기서 표를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 0.4772. 대칭한 거니까 요만큼은 0에서 1.5 간 거랑 똑같지? 1.5 간 게 얼마라고? 0.3 얼마야? 433이. 됐니? 네. 너랑 너를 이제 뭐 하면 돼? 더해요. 더하면 끝. 얘기 됐지? 개 쉬워. 진짜 쉬워. 세 번째고 뭐 하자고? 59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싶어. 확률 변수가. 자, 프라버빌러티 네가 59보다 이렇게 되고 싶당. 자, 또 뭐 하겠다 나는? 표준화 시키겠다. Z는 뿅뿅뿅. 그지? 59는 표준화 시키면 너에서 누굴 빼고 평균 60 빼고 표준 편차 누구로? 2로 나눠주고. 오케이? 그러면 뭐겠어? 마이너스 0.5. 되게 어려운 산수지. 그지? 자, 그러니까 닌길 맞대 띠임 맞대 Z야 빵 컴온 베이비 우아 로코모션 이 제로겠고. 그지? 자, 이번엔 어디래? 마이너스 0.5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이만큼이지. 그럼 그만큼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요 절반이 얼마라고? 0.5. 거기서 누구 빼면 돼? 요만큼을 빼버리면 되겠다 이걸 거 아니야. 그 니는 0.5에서 빼겠어요. 0에서 요만큼. 그지? 대칭한 거니까 0에서 어디까지? 0.5까지 쓰여져 있는 0.1915를 셀이 뺄래연. 그럼 요게 내가 원하는 답이다 이거라고. 어려워? 안 어렵지? 안 어렵지? 오케이? 되게 쉬워. 넘어갈게요. 완전히 쉬워. 자, 라라랄 라라랄 라랄 라라랄 라라랄 라랄 Looking at be and be 너무나 쉬워 빠라바라바라밤. 이봐 문제 뭐 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0명의 키는 오예 베이비 애새끼들의 키는 누굴 따른데 거의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대. 흥흥흥. 애들 몇 명? 400명이 있는데 걔네들의 키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4일 때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써놓고 이제부터 가보자. 자, 첫 번째 뭘 물어봤냐면 고민하지 말고 키가 누구 이상? 158 이상. 누구 이하? 164 이하인 학생은 과연 몇 명이냐? 이런 거야. 야, 말만 잘 들으면 통계는 정말 쉽다고잉. 디테일에 이런 얘기들 잘 들어. 자, 날 봐. 또 이 얘기 하려고 그래. 자, 이래놓고 엄마가 이 그림 그려놓고 이제 엄마가 이제 자러 갔어. 니네 무슨 짓 할 거야? 그치, 사 때려야지. 이렇게 사 때려야지. 그치? 안 시켜도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치? 자, 봐, 다시. 그런 자동만 있으면 되는데, 정규 분포. 니네 얘는 처음 하지만, 처음부터 있을 것만 들여놓으면 돼. 자. 누가 뭘 따르는지 분명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 이렇게 꼼꼼하게 잘 주세요. 어떤 확률 변수가 뭘 따르는지를 써두라고. 알았어? 됐음? 그래 놓고 문제에서 야, 너라는 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놈이 이러할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안 시켜도 알아서 너일 확률 구하라는 멘트가 없어도 무조건 그냥 뭐 해놓고 출발? 이러할 확률을 구해놓고 출발. 오케이? 즉 정규분포가 제시된 건 당신들한테 평균과 분산과란 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 알았어? 문제에서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정규분포의 목적은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일단 당신들에게 확률을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다시야. 정규분포를 봤습니다. 보자마자 내가 뭐 할 생각을 한다? 그와 같은 확률 변수들에 대한 성질이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라면 문제에서 안 시켜도 그와 같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뭐다? 확률을 구하라고. 그게 첫 출발이야. 무조건. 되셨음? 자, 그러니 그와 같은 확률에 대해서 이름을 딱 확률을 내가 구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내가 확률 또 구하러 갈래요. 안 시켜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누굴 이용해서 변수의 표준화 작업을 이용하여 내가 너희들에 대한 확률을 또 구하겠다 이거야. 어렵지 않다고. 그 확률을 구할게. 알았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뭔데? 너에서 널 뺐어. 얼마 하게?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6. 그걸 표준 편차 4로 나누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1.5. 164, 164 빵이네. 분자 빵이가 이렇다는 거네. 그럼 거기는 표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0. 뭐야? 0.4332겠지. 그러니까 여기 0.4332 이렇게 돼 있고. 헤이 빠샬라. DB 자면 여기 되게 어려워져. 처음 배우는 거라서. DB 자면 안 돼. 다시야. 나랑 계속 약속이야. 약속. 닌기리마떼 띠마떼 나왔어. 그리고 걔가 닌기리하다고 나온다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집만 할 거야. 알았어? 으빠샤락 동그라 나왔어. 문제 더 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어. 알았어? 안 시켜도 무조건 뭐부터 하기? 확률부터 구하기. 그 작업 기초로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연습시켜 준 거고 그냥. 저건 시험 문제가 아니고. 알았어? 보자마자 얘부터 구하기. 오케이? 구한 다음 구해진 이 확률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붙여줘. 오케이? 뭐라고 붙이면 되느냐? 이렇게 붙이면 돼. 우리 학교 이 문제라면 우리 학교 학생들 중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놈이 이러할 확률이 바로 너다. 이렇게. 그럼 확률이 뭐 되는 거야, 결국에?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저 확률에다가 누구도 붙여주기, 이름도 붙여주기. 네 하면 돼, 그냥.
알았어? 어른 보면 인사하기 그러면 네 하면 되잖아. 오케이? 똥 매려면 뭐하기? 똥 싸기. 알았어? 네 하면 되지. 졸리면 졸기? 안 되기. 알았어? 등 붙여 빨리 의자에다가. 강지영이 의자에다 등 붙이라고 저기 써있잖아. 맨 왼쪽에 등 붙이기. 아이 등 떨어져갖고 붙이려고. 등 붙여 빨리. 그래 졸지 않아. 됐음? 자 나랑 약속했다. 요것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안 어려워. 알았음? 그러니까 니네는 원래는 니네가 지금 이 작업에서 이거 겁내 개 많이 하다 보니까 안 시켜도 하듯이 이 작업으로 원래 가는 건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동을 지금 내가 미리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알았음? 이 작업까지만 빡 오면 모든 얘기가 끝나. 됐지? 됐지? 자 그리고 가볼게 더. 아 그럼 질문은 뭔데? 질문은 질문은 뭔데? 질문은 아 이런 학생 몇 명이냐 물어봤지? 아, 몇 명이냐 물어봤지 그잖아. 오케이 몇 명 있냐? 400명 중에 그런 학생이 모르니까 X명 이렇게 있었다 치면 그게 바로 한 명 뽑았을 때 그놈이 저럴 확률인 거지. 됐습니다. 그 0점 누구다? 4, 3, 3, 2 탁 들어가서 대략 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뭐. 양 몇 명. 됐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질문이 뭐래? 대략 몇 명이냐? 키가 어떠할? 키가 158 이하. 자, 그리고 키가 또는 키가 누구 이상? 166 이상일. 이런 걸 물어봤잖아. 그죠? 그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성질 땅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 찍 더하기 찍 이런 거 구하자 이거야. 됐음? 무조건 구해놓고 출발.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면 구할 수 있다고? 표준화 작업 똑같이 해서 확률 구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 확률 구한 거에다 자꾸 이름을 이렇게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하셔. 그럼 오늘이 안 괴로울 거고 안 그러면 오늘이 괴로워집니다. 알았습니다. 오케이? 짠! 여기까지가 일단은 1절이야. 됐음? 별로 어렵지도 않으니까 저런 것들 필기 짜잘하게 좀 해두시고 여러분들 뭐다? 유제 10-2번이랑 유제 10-4번 필요하면 이 책에 부록의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라 나와 있는데 부록 있어요 정말. 323페이지 부록도 있는 책이야. 너무 좋아. 오케이? 서비스 팩이야. 323페이지 보시면 표준 정규분포표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해주세요 라는 뜻이야. 알았음? 필요할 거고. 오케이? 선이 넓이가 없잖아요. 선 넓이 없어. 그러면 여기 표에서요. 응? 166.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166cm인 사람은 없다고 가정해 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확률 밀도인데 그 얘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대학교 관련 들어가야 돼. 그래서 확률 질량이 있고 확률 밀도잖아. 여기 확률 질량 함수, 여기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지. 있긴 있어. 근데 그걸 딱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밀도는 뭐분의 뭐야? 질량이랑 표현하면. 그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보는 거야. 그 얘기 들어가면 대학교 얘기 들어가야 돼. 딱 160인 사람 없죠? 없어. 딱 166 딱 있긴 있겠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근데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단 말이야. 알았어? 특히 이런 데서는 뭐야?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런 건 전혀 관계 안 가고 그냥 한다 이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164에서 166까지를 더한 다음에 1에서 빼도 2번 답이 나와.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됐음? 선의 애시당초 선은 넓이가 없는 거니까. 알았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냥 표 보고선 빵빵빵 하는 거야. 됐음? 나중에 자세한 건 대학교 와서 배우면 돼. 되죠? 오케이. 거기는 유제들 한번 해. 자, 그럼 볼게요. 자, 누구니 저기 10-5번 이런 거야. 10-5번. 이것도 쉬워요. 뭐 맨날 쉬워요, 그냥. 자, 이 보시면 10-5번. 뭐 이렇대. 확률 변수 x가 자, 누굴 따른다? 정규분포 뿅. 너를 따를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첫 번째. 그냥 뭐 다음 물음에 뭐 답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이 정도만 보면 돼. 그게 뭐냐면 이 얘기가 지금 이런 플레이를 보자는 거야. 딴 게 아니라 일일이 다 노가다 뜰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표준화 시킬 때 노가다 뜰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이제 m 시그마 쿡 확률 변수 이게 m 더하기 시그마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널 표준화 시킨다 이거야.
널 표준화 시킨대. 그러면 쓱 보시면 이런 놈이지, 그지? 그놈 표준화지. 마이너스의 평균으로 빼고 누구로 나누게 돼 있어? 너로 나누게 되어 있지. 구조가. 이쪽도 볼게. 자, 너를 표준화 시키겠다 이거야. 자, 이때 누구로 빼냐? 너의 평균으로 빼고 누구로? 표준 편차로 나눠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날아가고 너만 남는 거지. 여기 알아서 지가 날아가고 너만큼 남는 거지. 무슨 말 콜? 자, 잘 봐. 아까 전에 있었던 옆에 문제를 좀 보면 아까 옆에 뭐였니? 그치. 평균이 옆에 이제 164에 너의 제곱 이랬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 놓고 확률 구해달래. 네가 이랬을 때, 자, 뭐 어디 갔어요? 158. 키가 158. 키가 뭐 이래갖고 164. 뭐 이렇게 있었어. 160 내가 누구로 바꿀까? 166으로 이렇게 바꿔볼게, 그냥. 오케이? 그냥, 그럼 표준화 시킬 때 그 식도 당연히 머릿속에 있긴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봐. 너랑 차를 해봐. 너에서 너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그럼 마이너스 6이 너 몇 개 간 거야? 한 개 반이지. 한 개 반이지. 너 한 개만큼 빠꾸 하면 마이너스 1이지. 한 개만큼 더 가지면 평균보다, 그지? 확률 변수가, 그지? 분명 평균보다 표준 편차 하나만큼 갔을 때가 1이지. 무슨 말 콜? 표준 편차 몇 개 간 거야? 한 개 반 갔지? 작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 1.5. 그냥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콜? 느낌이 오냐? 무슨 말 하는지? 그럼 여기는, 자, 평균보다, 그지? 얼마 커졌어? 반 개 커졌지. 반칸. 그럼 여기 그냥 얼마? 0.5. 그냥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콜? 여기가 뭐였다라면 168 됐다라면 평균에서 요거 한 개만큼 더 커졌지. 인정? 그럼 거의 얼마라는 거야? 1. 그냥 그렇게 연산하면 된다. 이런 거야. 옛날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하나 집어넣어 주셨네. 무슨 말 콜? 연산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그런 걸 연산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 알겠음? 자, 그럼 봐. 아까 거 다시 한번 볼게. 그 정도의 의미만 갖고 있는 문제야. 키가 아까 158 이하, 그리고 키가 누구 이상이니? 이게 166 이상 이렇게 줬지, 그지? 그럼 다시야. 여기는 얘는, 아유, 이게 숫자가 이렇게 지저분해. 그럼 여기 160이었다 바꿔봐, 이렇게. 그럼 얘는 키인데 왜 Z라 썼어? 키가. 자, 이러면 이거 표준 편차 몇 개만큼 빠졌어? 하나만큼 빠졌지? 하나 빠졌지? 표준 편차 하나 빠졌지? 그럼 Z가 빠진 거니까 여기 그냥 마이너스 1 하나 빠졌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반개지, 반개. 아, 그럼 얘는 Z가 누구? 반개. 0.5 반개. 이렇게 그냥 쓰면 된다는 거야, 연산을. 오케이? 그 정도의 의미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10-6번. 자, 완전히 뭐 이제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이 정도에 대한 플레이 보자는 거야.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까지, 여기 페이지까지가 이제 기본 문제야.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문제인데, 그럼 여태까지 뭐 했냐면 정규분포 줬고, 자, 확률 변수 이럴 때 확률이 누구게 이렇게 물어봤다라면, 이제는 정규분포 주고 확률이 이러할 때 확률 변수가 얼마여야 하냐, 이걸 구해달라는 거야. 그냥 순서만 좀 바뀐 거지. 정규분포 주고 확률 변수가 이런 범위일 때 확률이 얼마인지 표 보고 찾아봐. 이런 거 있으면 다시 이번에 뭐 한다고? 확률을 주고 그런 확률을 만족하려면 확률 변수가 과연 얼마의 범위에 있어야 되느냐, 그걸 찾아달라는 문제인 거야. 오케이? 가볼게. 자, 누구라고? 이게 10-6번. 안 어려워. 자, 어느 대학 입시는 몇 점 만점? 1000점이야, 1000점? 야, 1000점 만점으로 지원자 200명, 2000명, 2000명, 많기도 해라. 자, 2000명, 너희들의 득점에 대한 분포가 스르륵 뭐라 나왔다?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인 득점에 대한 분포가 분명 뭐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 그 상황에서 뭐 해달라? 첫 번째,
받은 득점이 몇 점? 600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다라면 고민 때릴 거 없잖아. 자, 득점에 대한 분포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안 시켜도 그냥 우린 또 뭐 했다? 1월 확률부터 구해놓고 출발. 됐음? 자, 그럼 봤더니 요게 몇 개 간 거야, 이거는? 몇 개 간 거니, 600 되려면? 나 모르겠다, 야. 2개 간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Z가 2 이상이요. 이렇게? 그럼 잽싸게 내가 그거 그릴 거니까 항상 이거 이 그래프 그려가면서 하시라고, 그럼 뾰로롱, 제로인 거고, 뜩, 2, 뚝, 요만큼 해달라. 이런 뜻이네. 그죠? 그러니까, 저를 하면, 분명 걔는 전체 얼마에서, 이만큼 절반 얼마? 0.5에서, 0에서 2까지 가는 걸 빼자 이거지. 됐습니다. 그럼 거기 문제 표현 나와있잖아. 2점빵까지 가는 게 여기가 0.48이래. 그럼 남아있는 니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0.02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확률은 0.02고, 그지? 그럼 전체 몇 명이냐고 물어봤다라면 응시자 수가 얼마니까? 2,000명. 그럼 여기는 이 확률에 이름이 있다는 거지, 그지? 우리 2,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놈이 600점 이상 득점할 확률, 이렇게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2,000명 중에, 그지? 그런 확률은 이렇게 X명, 이게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요게 요거군요. 알아서 구하면 됨. 그러니까 어렵지 않음. 됐음? 자. 라라랄라라라라. 그럼 두 번째 거. 자, 그럼 질문이 뭐라 나왔냐면, 두 번째는, 이 대학에, 자, 뭐다? 정원이 320명일 때, 이거야. 정원이 320명일 때, 합격하기 위한, 합격 최저 점수는 당최 몇 점이냐? 이렇게 질문해서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럼 봐. 분명히 몇 점 이상인가 받아야 분명히 뭐 할 거야? 합격할 거지. 되셨어요? 되셨어요? 그럼 뭐야?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게 어려운 거야. 한국말이 이렇게 쭉쭉 나왔을 때 지금 여기는 이멘트가 나한테 지금 확률을 던져줬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거라고. 2,000명. 합격생 320. 저 확률은 무슨 확률이겠어? 2,000분의 320 뭐겠어? 합격할 확률이지 뭐. 대놓고 너의 확률이 얼마다라고 주지 않았어도, 그지? 여기서부터 요 한국말을 봤을 때, 나한테 제시된 게 누가? 2,000분의 누가? 320. 네가 합격할 확률이었던 사실을 니네가 문항상에서 스스로 좀 깨우쳤느냐 이런 거야. 어차피 저게 대표 표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하듯이 조건부 확률 하듯이 지금 저 디자인에서 저런 모습 나왔으면 나한테 저게 확률이 제시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얘 하나로만 딱 기억하시면 여전히 다 뭐냐면 시나리오만 조금씩 바뀐다 이거야. 아셨음? 그러니까 그 부분 알아차렸냐? 못 알아차리면 그냥 문제 그냥 궁금. 그럼 질문 나오면 선생은 야 이런 게 그런 거잖아. 그럼 고개 끄덕끄덕 알았네. 하지만 세월 좀 지나서 또 해봐야 또 모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면 그냥 이 문제 하나를 딱 기억해둬 그냥. 오케이? 합격 최저 점수 문제 이렇게. 이 표현이 나한테 확률을 제시해주고 있는 표현이군. 됐음? 그러니 보면 뭐야? 그 합격할 확률이 이거 뭐야? 0.016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지. 0.016 맞니? 이게 해주면 얼마야? 0.16이지, 그지? 0.16, 그잖아? 그러니까 분명 몇 점이가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 거지. 득점에 대한 스토리잖아, 그지? 무조건 확률 얘기고, 오케이. 그때 분명 최저점을 너 이상 받으면 합격이지. 그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합격할 확률 0.16이다. 이런 얘기야. 얘기 콜? 요것만 찾아내면 된단 말이야, 니네가. 저 말에서 저렇다는 사실이 있다는 걸. 그러면 이제 대화는 다 끝난 게, 야, 뭐구나. 분명히 너 이상이면 합격을 하겠다며, 그잖아. 그럼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하겠다? 표준화된 식에서 얘기를 진행하시겠어요? 표준화 시켜보면 평균이 450. 짜라란, 여기가 얼마? 75. 뿅, 이거인 거잖아, 그지? 여기는 네가 지금 현재 얼마? 0.16입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신났다.
스르륵 이렇게 Z 또 그려주라고 이렇게 쪼로롱 쪼로롱 쪼롱 여기 얼마? 제로. 그럼 확률이 얼마니까? 누구? 이상. 즉 표준화된 변수 이상 될 그 확률이 얼마? 여기가 0.16. 됐음? 그럼 잽싸게 여기 있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 파트가 0.34가 될 터이니 표 봤더니 0에서 얼마까지가 0.34냐 이거지. 봤더니 Z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최저점은 분명 뭐다? 네가 뭐일 때? 1일 때요. 그렇게 잡아버리면 합격 최저 점수 네가 나왔다. 이렇게 디자인되어져 있는 문제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 문제 하나 외워 그냥. 저 부분에서 나한테 뭘 제시하고 있다? 확률을 제시하고 있다. 오케이? 넘어감. 확실히 된 거 맞아 아저씨?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여기 이제 뭐 할 거 이제 기본은 다 잡아놓은 거야. 그럼 이제부터 이제 정규분포 수업을 시작하면 돼. 그렇지? 이제부터 이제 정규분포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 이제 메인 테마에 해당돼서 뭐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데 통계편은요 어차피 문제의 디자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런 것처럼 막 으아 다양하게 뭔가 막 나오지 않단 말이야. 딱 정석책에 있는 요 정도의 디자인들만 알아도 내신과 수능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오케이? 실력 정석 안 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냥 기본 정석만 할 줄 알아도 됨. 알았죠? 갑니다. 자, 그럼 봐. 우리가 배운 게 이렇대. 배운 게 뭐냐면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이항 분포라고 불리우는 좀 독특한 분포를 배워봤고,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좀 독특하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분포를 우리가 배워봤음. 그러니 이제 두 개 배우면 항상 뭐냐면 우리는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니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요 이거거든. 오케이? 자, 이 부분 이거야. 자, 이 항분포래 확률 변수 x가 마이너리 디스트리뷰션 np를 따르는데, 오케이? 이때 만약 그 np 값이 5 이상이면 우리의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우리의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여긴 평균 쓰는 거고 여긴 분산 쓰는 거지. np에 np 1-p를 따른다고 내가 무슨 말 쓰겠어? 알려져 있다. 끝. 증명 못함. 알았음? 그냥 알려져 있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학적인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해하라고, 대략적으로 그냥 보라고 정석책에서는 그래프를 좀 주셨어.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정석책, 자, 거기 있는 203페이지 보시라고. 그림 보이죠? 203페이지 그림? 보이나요?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n회 던질 때 1의 눈이 x회 나올 확률에 대하여 그걸 직접 뭐 그래프로 이제 찍어 본 거야. 거기 찍어 봤더니 어떤 의미야? 그 n이 10일 때는 뭐야? 10회 시행이지. 그때 찍은 그래프들이 대략 쭉쭉쭉 모아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먹지. 그랬다가 30회일 때는 이딴 식으로 좀 나오다가 50회 때일 때는 어떻게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겨먹지. 됐어? 즉 뭐냐면 요 말은 달리 놓고 생각해보면 그 시행하는 n이 충분히 크면 이렇게 우리가 달리 표현을 바꿔서 얘기해도 돼. n이 충분히 크면 그잖아. 근데 애매하지 또 충분히 크면. 대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회 이상이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랬을 때 그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그 독립시행들을 찍어봤더니 그 그래프들이 찍어봤더니 그 모양이 누구 곡선을 따라가?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따라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그냥 정석 측에서 보여주셨고 교과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케이 콜?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은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임. 오케이? 자, 뭐에서? 이항분포에서 만약 내가 시행하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이렇게 NP 값이 5 이상이면 이거고, 오케이? 네가 충분히 크면 그때의 충분한 건 몇 회 이상 대략? 한 50회 이상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일반적으로. 알아서. 그렇다라면 우리의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누구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니 우리는 그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할 거야. 도대체 어떤 문제풀이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들어보셔야 돼. 오케이? 여전히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제안을 해주기 위해서 옛날에 수학했던 아저씨들이 자 발견하고 정리해놓고 그들이 알아서 다 증명해놓은 건데 잠깐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뭐 증명 다 알 필요 없다니까 곱비례에서는 할 수도 없고 자 볼게 자 이거 뭐냐면 이런 식인 거야 자 뭐냐 이항분포 쪽에 이항분포에서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항분포에서 사용하게 되는 확률은 무슨 확률 쓴다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은 뭐 독립시행의 정리 바로 나오라고 했잖아 오케이 바로 뭐 독립시행의 정리 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래 봤대 자 우리 확률 변수 x가 짱 지난번에 했었지만 예를 들어 뭐 한 5번쯤 했어 그 사건 발생 확률 뭐 3분의 1짜리 이런 걸 해봤대 그래 놓고 이제 뭐 해달라 짜라란 자 우리 확률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쪼쪼쪼 3 이상 1 확률 구해달라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럼 분명 네가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그때의 확률은 분명 독립시행의 정리란 말이야 5번 시행했을 때 사건 발생 확률이 3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그때 사건의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은 분포 그게 이항분포 내가 짓거리듯이 니들도 이렇게 자꾸 자연스럽게 짓거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 그때 사용하는 확률은 독립시행의 정리니까 분명 5번 시행했었을 때 몇 번 발생되는 것부터 3번 발생되는 것부터니까 네가 3번 나왔다 안 나오는 게 몇 번이다 2번이고요 자 그럼 몇 번 나오는 거 4번 나오는 것도 있겠네 나오는 게 4번 그리고 3분의 2의 몇 승? 자 뭐야 이거 1승 그 5번 나오는 것까지 하겠다 그래 3분의 1의 몇 승? 5승까지 딱 하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뭐 할 수 있어 계산이 가능함 인정? 시간이 좀 걸려도 인간의 힘으로 계산 가능함 버트 자 봐 문제를 슬쩍 바꿔봤어 쓱 우리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호도독 500번 시행의 사건 발생 확률 3분의 1짜리 이렇게 와버렸어 오케이? 이래버리고 당신한테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거야 쓰르륵 뭐다 야 우리의 확률 변수가 그러면 120 이상 130 정도만 해볼까 이렇게 130 이따구일 확률 구해봐라 라고 했다라면 무조건 어차피 독립시행의 정리 한 11개만 쓰면 되겠네 그죠? 그럼 몇 번 시행이야? 500번 시행했을 때 120번 발생이요 자 3분의 1의 몇 승? 120승 3분의 2의 몇 승? 지랄승 옌병육값 개발광 그래서 뭐 어디까지? 500C에 130에 3분의 1에 130번 발생해 우와 3분의 2가 우와 빠샤라 똥꼬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이 좀 충분하고 그죠? 돈도 좀 많아서 그래갖고 이제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지? 아빠가 뭐 이제 빌딩 11채 막 넘겨주고 정말 할 일 없을 때 드라마도 다 봤어 아우 너무 재미없어 이럴 때 아니면 뭐 이런 데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엄마들한테 이제 돈 받아서 놀 거야 놀다 봐도 이제 돈 다 떨어지면 어차피 엄마가 계속 돈 안 주니까 집구석에 있어야 되거든 밀린 드라마 다 보고 해도 정말 시간 없을 때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다 산소 한번 들이면 이제 처음부터 원상복귀 인간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산수가 아니잖아 인간이 할 수 있는 산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저런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보지 뭐 안타깝게도 그런데 인간은 못하잖아 그지? 그잖아 그러니까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분명 저런 상황에서의 확률은 당초에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고민했겠고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확률 변수가 특정한 바운더리 안에 있었을 때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있었지 분명 뭐야? 정규분포라면 간단하게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항분포가 혹시라도 정규분포로
변환되어서 생각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개 고민했던 거고 그들이 개 고민 끝에 봤더니 저런 사실이 벌어진다는 것을 밝혀냈나 봐. 증명으로.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한다고. 알았어? 고삐리는 안 한다고. 알았지? 고삐는 안 한다고? 알아니까. 그냥 우리는 뭐다? 그냥 알려져 있음에.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서 잽싸게 아 그래 저것을 내가 구해낼 일이 생겼다라면 그래 우리의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를 테니까 그 평균이 얼마야? 3분의 500 되겠고 뭐 이렇게 이게 쓸 수 있었겠지. 그럼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어? 각각 니네들을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정규분포 표를 보시면서 답하시면 됨. 이 스토리를 지금 여기서 하자는 거야. 감정 잡았음. 감정 잡았음. 이해가 됨? 되지? 이게. 할만하지. 넘어서 한번 해볼게, 일단. 오케이? 해볼게. 간다. 10-7번. 자, 204페이지 보시면. 나빠샬라 똥꼬리, 뚱까리 마신 똥꼬대. 10-7번 할래요. 삐약삐약 궁짜라봉. 나리 사또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뿅아리 가사를 잘 몰라. 뿅아리 때 뿅뿅뿅 뿅뿅뿅 아니야? 병아리 때는 뿅뿅뿅이지. 우리 집 병아리 때는 뿅뿅뿅이야. 총총총 아니야? 뿅뿅뿅. 그러면서 걔네들이 어딜 가대? 봄나들이 갑니다. 그런 구전가요는 동네마다 다 달라요. 정확한 가사 알려져 있지 않음. 오케이. 아리랑이 딱 정해져 있디? 알잖아. 동네마다 다르잖아. 그냥 대충 아리랑 하면 다 아리랑이잖아. 아니면 꼭 그래야 돼? 음률이 그럴 필요 없잖아. 아리랑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리랑 쓰리 지 맘대로지 뭐. 앞에 붙이는 거야 막 맞붙이면 되는 거지. 우리 선조들이 애시당초 래퍼였단 말이야. 자유로웠다.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막 프리스타일로 애시당초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 자체가 노동요 알잖아. 노동요 그잖아. 그래서 어이야 니야 맨놀이였습니다 창도 하고 막 별짓 다 하지. 장난 아니죠. 우리의 선조들은 보통 노래 한 번 하려면 12시간씩 하시잖아. 판소리 봐. 판소리 12시간 해야 완창하잖아. 몰랐어? 그리고 심청가 이거 완창하려면 12시간 막 이렇게 걸리잖아. 대단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서양 음악 하는 애들은 니네 그 운명 교향곡 1악장부터 다 들어봤니? 그렇게 들어봐야 돼. 운명 빠바바밤 이거만 들으면 안 돼. 제일 처음부터 들어야 베토벤이 진짜로 천재구나가 느껴져. 정말 울지도 몰라. 진짜 들어봐. 나중에 언제 시간 날 때 잘 안 나겠지만 예를 들어 이번 설 때 심심하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쿠사리타 먹었어. 그럼 방구석에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귓구녕에다가 베토벤 그 전악장 있잖아. 그걸 쫙 틀어놓고 들어봐. 죽어. 그럼 뭐 기억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고 못하실 분도 있지만 죽기 전에 꼭 들어봐야 될 게 딱 있는데 시기도 내가 정해줄게. 11월 중에 겨울비가 이제 막 잔잔히 내리는 그날, 빗소리가 창가 밖으로 들리는 그날 헤드셋을 딱 껴야 되고, 그때 이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라고 있어. 1번은 말고 2번. 그거 쫙 들으면 막 죽어요. 그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딱 그 11월 달에 빗소리가 들려야 돼. 그 좋아하는 여자한테 잘 작업이 안 되는 그런 느낌까지 같이 있으면, 이게 그냥 막 무슨 막 이게 그냥 온 그 파도가 그냥 그 감성으로 후악 밀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한 떨기 떨어지는 눈물. 이런 거 딱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클래식 들으면 진짜 재밌어요. 난 클래식만 듣진 않고 난 음악 다 듣는데 클래식도 되게 재밌고 즐겁고 그게 괜히 음악이 있는 게 아니야. 클래식이 진짜 좋아요. 진짜 최고예요. 최고. 헛소리 해봤어요? 자, 듣든지 말든지. 자, 10-7번. 자, 봐. 문제를 볼게. 다시 나봐. 이양분포 뭐였어?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된 독립시행을 n회 시행했을 때, 오케이?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은 분포. 오케이? 그와 같은 확률 변수는 항상 이양분포를 따름. 오케이? 그런데 만약 그런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러면 분명 그와 같은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누굴 따라가?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고 그 정규분포에 의거하여 내가 원래 원했던 확률 변수들의 확률을 구할 수 있음. 끝. 요 호흡이야. 이해도 끝까지 가다. 알았쇼? 자, 문제를 읽어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회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냄새 하나? 아니 문제를 읽고 냄새를 맡으라고. 한 개의 주사위를 720회 던졌대. 그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냄새 나냐고. 냄새 나냐고. 그런 확률 변수 x는 뭘 따로? 뭘 따로? 정규분포. 아 씨발 방금 실컷 얘기해놓고 나서 했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그지? 1의 눈이 나온다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6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독립시행을 720회 했을 때 그놈의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았다며. 일단 그놈의 새끼는 뭘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를. 무슨 이항분포. 여기서는 얘는 뭐라냐? 얘는 정규분포. 얘는 뭐라냐? 독립시행이요. 너 확률까지는 재능이 있는데 통계는 재능이 없어. 이유가 뭐냐면 꼭 개념 앞쪽에 할 때마다 DB 자고 있잖아 지금. 갈게. 720회 오케이. 그때 얼마? 6분의 딱 이걸 따르는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너희들은 봐. 여기 봐. 그러면 봐. 그러면 배운 개념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것도 같이 와야 된단 말이야. 따라해봐. 개 커. 그래. 그런 건 잘하네. 그러니 너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야. 여기까지 그냥 한 호흡으로 오라고 그냥. 배울 때 알았어.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 돼? 여기 평균 수는 맞아. 120. 그지? 분산값은 얼마? 100. 그러니까 10제곱. 이렇게. 됐음? 그러니까 여기 확 오셔야 돼. 그래 놓고 이제 뭐다? 아, 평균과 분산은 이미 내가 구해놨고. 그지? 자, 두 번째 이제 뭐다? 아, 확률 변수가 120회 이상 130회 이하 발생하게 될 확률은 짠! 이 상황에서는 인간이 못했다고. 알았어? 못한다고. 돈 줘도 못한다고. 알았어? 왜냐면 죽을 거니까 아마. 다 하면 돈 줄게. 죽어야 받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배운 내용상 알려져 있지만 알았어? 받아들이는 거 알았지? 충분히 개 크니까 그런 확률 변수가 저딴 걸 가지게 될 확률은 어디서 구한다? 정규분포에서. 자, 그럼 구하려면 또 표준화를 시켜봐야겠고. 그렇지. 표준화 작업봤더니 여기는 0이겠고 너 한 개가 왔으니까 그냥 1 이렇게 됐음? 그럼 이제 표 보시면 답이 얼마인지 나와 있겠지 뭐. 됐지요? 참 쉽죠잉. 쉬운 거야. 쉽잖아. 세 번째 거. 아이 뭐 장난치시나? 이게 뭐야? 따라빠빠빠. 이 돼지 새끼 진짜. 안 적으셨어요? 안 적는 거 안 적으셨어? 자세를 똑바로 해. 등 붙여. 저는 잘한 척이 좀 많아요. 자는 척이 좀 많아요? 똥 싸네. 앉았어요. 돈가스 그러지 마. 너 잠깐 이래서 아까 내가 원래 올해 들어서는 니네 학년 때는 내가 별명을 잘 안 붙여줬는데 원래 내가 애들마다 별명 진짜 잘 붙이거든. 근데 특히나 이렇게 친구들 많이 다니잖아. 너 원래 별명이 돈가스 아닌데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그걸 안 다니는 애들도 너한테 이제 돈가스로 부르게 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냥 너한테 앞으로 이제 정규반에서도 돈가스라고 한 3번만 더 부르잖아. 정규에서 너를 돈가스라고 부를 거야. 이유도 모르고. 애들 진짜 옛날에 별명 많이 붙였거든 내가. 그 별명 때문에 우리 학원 온 애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별명 붙여달라고 온 게 아니라 별명 때문에 이제 애들이 야 근데 이게 물은 거야. 저 새끼 근데 왜 그거야? 이런 거지. 수학원 선생님 붙여줬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원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던 거지 옛날에. 그랬던 적도 있었어 옛날에. 천부적인 홍보 정리라는. 그렇죠. 경영 전략이 뛰어나죠, 그죠? 아니, 의도했던 건 아니야. 자 간다. 이거 봐. 그럼 니인데 이거 뭐하다고 이제 얘기 다 끝났지, 그지? 다 끝났으니까 이거 뭐다? 빠라빠빠빠. 이거 뭐야? 이거 Z로 가서 그지? 몇 개? 한 개가 빠졌지? 그럼 뭐야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그리고 표 보면서 답 나오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일단 봤음. 자 그럼 2절 해야 돼. 2절까지 해야 돼. 2절만 할게. 2절.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봐. 따라빠빠빠 쓱 시그마 이게 나오는 거야. R이 뭐야?
120부터 130까지 갈 때, 자, 720 C R에 툭 6분의 1의 R승 6분의 5의 누구다? 720 마이너스 R. 이게 얼마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혹은 아우 시원해. 네가 110부터 720까지 720C R 6분의 1의 R승 그리고 6분의 5의 720 마이너스 R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이게 얼마냐 이렇게 가끔 물어본단 말이야. 아시겠음둥? 됐음둥? 자 그러면 살짝 구분 지을 것도 있으니까 집중력 있게 들으시기 바래. 자 그러면 얘 그냥 좀 길긴 길어도 야 너는 말이지 니랑 더했어 1이니까 분명히 난 너를 갖다가 독립시행의 정리 그 확률이라고 볼 수 있지. 분명 너는 뭐야? 너 분명 확률이지. 그러니까 너 지금 확률의 합을 구하라 이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 네가 120회부터 130까지의 확률인 거지. 동의했음둥? 그러면 이런 걸 구해달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사건 발생 확률이 애시당초 독립시행도 그거니까 그잖아. 사건 발생 확률이 6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독립시행을 720회 시행했을 때 사건의 발생 횟수가 120회일 때부터 130회일 때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구나. 여기서도 같은 문장을 읽힌다는 거잖아. 사건 발생 확률이 6분의 1짜리인 독립시행을 720회 시행했을 때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120회일 때부터 130회일 때까지에 대한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구나. 똑같은 문장이잖아. 그지? 그 문제에서 문항의 표현을 이렇게 던져줬다라면 그땐 누구다. 저 얘기를 뜻하는 거구나라고 딱 돌려가시면서 그럼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확률 변수는 분명히 충분히 많은 놈을 해계했으니까 분명 그 놈만은 어떻게 정기분포를 근사했으니까 아까의 방식으로 표준화해서 답 내면 된다 이거야. 표현 봤음? 연습 문제가도 있을 거고 센수하게도 있을 겁니다. 엔드 좀 비교해서 보셔야 돼. 근데 잘 봐. 비교해서 잘 봐. 얘도 그럼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어디가 비교냐면 이거야. 얘 여전히 720회 시행 얘기 다 끝났어. 그게 어디까지라고 써있냐면 지금 현재 여기 맥배 720회까지라고 써있다고. 그럼 분명 총 내가 몇 번 시행했었는데 720번 시행했지. 그러면 자 나름 얘를 그냥 문장으로 한번 옮겨볼게. 얘를 그냥 옮겨본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럼 그런 R이 그잖아. 120번부터 어디까지? 130번까지일 때에 대한 확률 이렇게 옮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그냥 옮길 때 그럼 그런 R이 누구? 110번부터 어디까지? 720번까지일 때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는 여기를 이거 쓰지 않는다 이거야. 그냥 어떻게? 요렇게 그냥 들어오시면 된다 이거야. 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분명 여기 720회지. 그럼 그놈이 발생할 수 있는 횟수의 끝이 720회지. 그러니까 우리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끝까지를 다 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분명 내용은 뭐야? 똑같다가 아니지. 근사한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의 의미를 다 들고 가기 위해서라면 이거야. 즉 얘네들이 이제 표준화가 됐다 쳐봐. 그럼 여기 720을 갖다가 또 표준화로 들어가고 110도 표준화로 들어가면 Z가 누구 이상 누구 이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스르르 뿅 빰빰빰 빠르밤빰 실제로는 가능한 끝까지인데 이거 갖다가 누군가부터요 누군가까지로 딱 잘라버리면 끝까지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거잖아. 납득이가? 말 그대로 이건 그냥 근사라고. 알았어? 그 얘가 끝까지 들어갔을 때 여전히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때는 뭐야? 맨 끝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너 이상 요렇게. 그래서 저 끝까지 여길 뒤에 끝을 자르지 않고 쭉 이만큼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걸로 얘기를 한다 이거야. 뭐 이해할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할 거야. 씨발.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할 거야. 하는 거야 그냥. 알았음? 되셨음? 됐지? 그래서 그것만 좀 약간 주의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학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필기할 수 있죠?
필기 한번 해보셔요.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필기. 우씨. 그 연습 문제 보시면 10-16번이 하나 있거든요. 직접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한번 해보세요. 연습 문제 10-16번이 지금 이러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뭐 오늘 아침 밥 먹을 때 이 새끼도 이제 익숙해졌죠. 내 아들도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아빠 수업하는 거 틀어줘. 야, 아들은 수학 영재.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 인생의 청년기예요. 80세까지 살 때 이제 절반 살았고요. 당신들은 이제 인생의 유아기를 사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유아기지 이제. 자, 10-8번. 요 내신에 요 문제 똑같이 나와요. 시나리오도 똑같이 내는 학교들도 있고요. 오케이? 아예 그냥 이 글로 그냥 똑같이 내는 학교도 있고, 시나리오를 바꿔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한 80% 정도의 학교들은 숫자를 바꾸지도 않아요. 알았습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는 한 문제. 야, 그래서 여기를 배웠는데 이거를 갖다가 못 푼다. 그러면 여기는 안 배운 거랑 똑같아요. 딱 이 문제 하나 있어. 이 문제 하나. 오케이? 수능 가도 EBS 가든 아니면 기출문제 가든 그냥 이 문제 딱 하나예요. 알았습니다. 딱 요 문제 하나야. 요 문제. 요 문제 딱 하나 있어. 남아있는 한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일단 또 스탑해야 돼요. 또 제발. 이거 뭐 간간히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학 문제 풀 때 제발 문제에서 뭔가 꿀렉꿀렉 있는 거를 좀 수학으로 옮겨놓고 문제 풀이에 좀 시작을 하란 말이야. 좀 학교 선생이나 학원 강사들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항상 요약해서 써놓잖아. 정보들을. 니들도 그렇게 푸는 거야. 이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앙초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습관인 거지. 그냥 요약해놓고 거기만 보고 풀면 되잖아. 정보들을. 근데 보통 보면 문제 풀 때 보면 그걸 전혀 안 쓰고 푼다 이거지. 전원 다 그럴걸 거의 대부분. 그러지 말고 항상 습관 자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를 좀 연습장에다 깔끔하게 좀 적어두고 문제 풀 때는 그것만 보고 푸는 거야. 항상.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아니 해야지가 아니라 할게요. 네. 그냥 네 하면 돼. 네. 네. 알았지? 네. 또 쓰자고 그러면 또 정보를 봤으니까 그 긴 글을 언제 읽겠어? 알았어? 그냥 일단 쓰자고. 알았니? 쓰자고. 와 그렇구나. 이 뭐야 이거? 뭐라 돼 있어? 무게. 제품 무게. 걔가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구나. 자, 어떤 제품 무게? 평균이 30. 누구? 표준 편차 5의 제곱. 탁. 그러면서 야 신난다. 정규분포 나왔구나. 문제 뒤에 어딘가는 이 무게가 닌기리마떼 띵마떼한 파트가 있겠고, 그 닌기리마떼 띵마떼한 파트가 나온다라면 안 시켰어도 나는 뭐 할 거다? 그놈에 관련되어 있는 확률을 구할 거고, 그 구해진 확률에다가 이름도 하나 붙여봐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가 한 호흡이면 돼. 됐죠? 갈게요. 자, 근데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얼마? 40g 이상인 제품은 뭐라고 판정하겠다? 불량하다고 판정을 하겠다. 그럼 또 스탑. 좋아. 아주 좋아. 지금 뭐다? 따당 안 시켜도 뭐부터 확률부터 구하기. 이렇게 오케이 되셨어요? 표준화 땡겼겠지? 표준 편차 몇 개 갔어? 2개. 그러니까 너는 표준화 시키면 2 이상이겠고, 그 확률은 얼마나 나와? 0.0이겠지 뭐. 그치? 0.0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해보면 되잖아. 0.5에서 이거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확률에다가 우리의 초보자들 이름을 자꾸 붙여버려 타자고. 0.02 이게 아니라 이 확률은 지금 우리 공장에서 제품 만들잖아. 그지? 공장에서 제품 중 하나를 꺼낼 때 그놈이 불량품일 확률이구나. 오케이? 하나를 꺼내서 그놈이 불량품일 확률이구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확률이구나. 그게 지금 현재 고정이군. 오케이? 여기까지 스탑. 넥스트. 이 제품 중에서 내가 몇 개를?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일 확률을 좀 구해줘 봐 라고 문제에서 얘기했대. 됐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다라면 2500개 불량하다는 확률이 고정. 그놈의 개수가 닌길이야 할 확률. 오케이? 오케이? 분명 확률을 구하려면 이런 불량품 개수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인가를 따르는가를 알아야 확률을 구하겠지. 기껏 해봐야 분포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무슨 분포랑?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랑 2개 있잖아. 그잖아. 여태까지 했었던 게 다 뭐야? 확률 구하려면 걔가 이항 분포인지 정규 분포인지 알아야 하는 거였지. 그래서 다시야. 2500개 제품에 대해서 불량하다는 확률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지? 그놈의 개수가, 즉 우리 확률 변수가 개수란 얘기지. 자, 그런 불량품 개수. 너의 분포는 무슨 분포일 거다? 이항 분포일 거다. 저런 놈들에 대해서, 그지? 불량하다는 사건의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런 개수에 대한 분포다. 정해져 있는 거지. 이항 분포구나. 전체 2500개에 대해서 불량하다는 사건의 확률이 너로 고정되어 있는. 됐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개 크니까 불량품 개수에 대한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50의 7의 제곱을 따라가겠구나. 3000번 풀었어. 50의 7의 제곱 맞아. 오케이. 그러니 여기는 니는 표준화시켜서 그 확률을 구해야겠구나. 봤더니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하나만큼 더 갔으니까 너가 되겠구나. 오케이, you got it? 그 답이 0.16이겠구나. 이렇게. 디자인 봤습니다. 봤습니다. 딱 요 디자인 하나야. 유제도 이 디자인으로 못 냈을 거야, 아마. 냈나? 이제 개편해서 좀 바꾸셨나? 거의 못 내요. 알았습니다. 딱 디자인 자체 저기 정해져 있는 거야. 요 문제는 통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최저 합격 점수 문제 있지, 그지? 걔는 뭐야? 그런 표현이 나한테 확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랑 딱 요 문제 하나의 디자인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래봐 이제 시나리오만 바뀌고 숫자도 거의 잘 안 바뀌는 상태에서 숫자가 된단 말이야. 알았음? 그러니까 얘 딱 그 2개의 문제를 딱 머릿속에 없으시면 여기 단어는 안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고 있으면 배웠다라고 되는 거고. 알았습니다. 요렇게 디자인돼서 문제가 나오고 연습 문제 가봐야 요 내용보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어려워지느냐 그러지도 않고 배운 내용만 갖고서 문제가 쫄쫄쫄쫄 다 풀리게 될 거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알았음? 자, 이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했는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2분 정도 시간 드립니다. 본인이 스스로한테 한번 연습을 시켜봐. 알아서 그래서 직접 연습실에 한번 풀어봐. 알았음? 하다 보면 또 막힌 데가 있을 거야. 알아서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즐거운 놀이를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놀이 뭐 별거 없고요. 자, 오늘의 숙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석은 심플하겠죠? 뭘까요? 10단원. 그죠? 오케이, 10단원. 그리고 쌤은 뭐겠어요? 오늘 배운 거 파트 다니까 이제 703번부터 번호는 703번부터 769번까지예요. 뭐 그만큼이에요. 뭐 교재를 안 끝낼 수는 없잖아요. 설 때 실컷 풀면 되잖아요. 가끔씩은 여백의 비가 필요하다고. 똥 싸세요.